영진닷컴 이적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교재에 수록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시험장에선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제일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 살펴봐 주세요. 그 내용에 따라서 파일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실행한 다음에 새 프리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이 있죠? 그 다음에 문서가 있다면 빠르게 들어갈 수 있고요. 없다면 찾아보기에서 바로 문서 아래쪽에 ITQ 폴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규칙도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화면 왼쪽에 축소판 현재 하나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전체 화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A4 사이즈로 변경, 그리고 슬라이드 6까지 만들기 전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도 할 거예요. 먼저 디자인 도구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변경, 그 다음 슬라이드 방향은 가로, 바로 확인 눌러주고요. 맞춤 확인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보기 탭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세요.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의 레이아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슬라이드 첫 번째, 두 번째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교재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슬라이드 세 번째에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작성하는 방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가장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세 번째에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선 어떤 슬라이드 마스터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사용하든 출력만 제대로 나타나게 작성을 한다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날짜, 바닥글, 그 다음 슬라이드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앞쪽에 두 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건들지 마세요. 아니면 선택해서 삭제해도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 샵 표시되어 있는 상자 있죠? 클릭을 해서 선택해 놓으세요.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글꼴에 대한 지시는 전혀 없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동일하게 저는 검정색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다음부터 이제 검정색 지정할 땐 검정색 보이니까 여기 클릭하면 돼요. 글자 크기도 따로 지시 없지만 조금 잘 보이는 게 나중에 검토할 때 보이는지 확인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는 16포인트로 키워 놓도록 할게요. 다른 답안 작성 내용들 쭉 읽어봐 주세요.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요. 현재 슬라이드 마스터는 전체 구성에 나온 지시대로 하는 건데요. 먼저 A4 용지는 아까 했고요. 괄호 2번으로 지시된 것, 제목 글꼴과 하단 로고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작성하는 순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 번호 먼저 작성했고요. 그 다음 하단 로고 작성할게요. 하단 로고는 어느 쪽에 나타나는지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엔 왼쪽 하단에 ABC 주식회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도 지정되어 있고요. 파일 저장 위치도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삽입 도구로 가서 그림 눌러주고요. 이 디바이스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이 아래 픽처 폴더, 시험장엔 이 폴더가 꼭 있겠죠. 이 폴더 안에서 파일 이름, 로고 2를 찾아 더블 클릭하세요. 그림 바로 삽입되었죠. 배경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림 서식에 색 누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메뉴 클릭, 그 다음 회색 배경을 클릭, 배경이 투명해졌죠.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 잡고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도 맞춰 놓을 수 있어요.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지금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어렵다면 나중에 검토할 때 다시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와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목 글꼴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전에 작업했던 것처럼 먼저 삽입 도구로 가서 머리글, 바닥글 메뉴 클릭하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두 개 설정이에요.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그 다음 적용이나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슬라이드 1에는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거기에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2에서 출력 형태 제일 상단 봐주세요. 목차 써 있고요. 그 뒤에 도형 하나, 두 개 그렇게 겹쳐 있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먼저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도형을 삽입하는 거는 홈에 여기에 도형 목록이 있고요. 동일하게 삽입에 도형 목록 열어서 같은 걸 찾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 그룹에 어떤 도형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해 봐야 되는데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가운데 쪽에 있죠. 사다리 꼴 이 도형이에요. 클릭.
마우스 우선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역시 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요. 노란색 핸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핸들인데요. 여러분이 출력 형태 봤을 때 조절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도형에 선 없음 지정이 있죠. 전체 구성에선 항상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어요.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지정하세요. 그리고 색깔은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험지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것은 옅은 색깔 지정한 거고요. 시험지에서 진한 색으로 보이는 것은 진한 색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봤을 때 표준색과 테마색 여러가지 색깔이 있죠.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험지는 흑백으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색을 지정하든 감점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옅은 색 아무거나 하나 지정할게요. 저는 최대한 정답 파일과 비슷한 색깔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정답 파일 보더라도 꼭 그 색깔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앞쪽에 도형 만들게요. 도형이 옆으로 많이 커져서 모양을 찾기 힘들 수 있는데요. 잘 찾아보면 순서도의 제일 마지막 도형이에요. 화면 표시, 이 순서도 도형이죠. 선택, 마우스로 적당히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번에도 도형에 윤곽선 없음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진한색이죠. 글자가 흰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진한색 계열로 해주면 되는데요. 기본색으로 나타난 이 색깔 역시 진한색이라 그리고 이 색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꾸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아요. 저는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 목차 그리고 슬라이드 6까지 제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텍스트 상자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뒤쪽에 원래 있던 상자 있죠? 그걸 앞으로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려져 있는 점선 테두리 이걸 마우스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도형과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너비는 앞에 도형에 글자 써 있는 것처럼 할 거니까 앞에 도형과 같은 너비 또는 슬라이드 전체 너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먼저 가운데 맞춤으로 단락에서 지정할게요. 글꼴 지정이 있죠. 굴림 40포인트 흰색이에요. 그래서 굴림 처음에 이렇게 하면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직접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 지정하세요. 그 다음 40포인트로 글자 크기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흰색을 지정하세요. 그러면 전체 구성에 1번, 2번 모두 완료했죠.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가면 되는데요. 제가 계속 강의에서 반복해 얘기하는데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는 교재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다른 곳에서 작업할 때 있죠. 그때 배경 그래픽 숨기기 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때만 작업하면 돼요. 현재 저희가 작성한 세 번째 레이아웃 여기에서 작성할 때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체크해도 되고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빠져나가면 돼요. 축소판에 역시 하나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 상태에서 축소판 이거 클릭해서 엔터키 한번 누르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만들었던 슬라이드 마스터의 레이아웃이 보일 거예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홈의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 열어서 그걸 찾아주세요. 그리고 현재 2번까지 나왔죠. 슬라이드 6개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번호가 6번까지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제 1번 슬라이드 클릭하고요.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저장 자주자주 하세요. 이제 1번 슬라이드 여기에는 세부 조건 1, 2, 3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제목과 부제목 상자 이거는 불필요해요. 그래서 선택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슬라이드 1에서 세부 조건 1, 2, 3번 순서대로 작업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1번에 도형 편집 먼저 하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러면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삼각형 모양 있죠? 직각 삼각형 이거 클릭,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슬라이드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어느 정도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을 도형과 별도가 아니고요. 도형 안에 그림을 배경처럼 삽입할 거예요. 그래서 삽입 도구의 그림이 아니고요. 도형 서식 가면 도형 채우기에 그림 이렇게 클릭해서 파일에서로 그림 찾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오른쪽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오른쪽에서 작업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바로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채우기를 클릭해 열고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릭, 바로 아래쪽에 그림 원본의 삽입 버튼 눌러주세요. 파일에서 클릭한 다음에 파일 저장 위치 있죠? 픽처 폴더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그
그림 3 바로 더블 클릭해 삽입하세요.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죠. 옆에 그림 서식에서 투명도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설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도형 서식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있죠. 이렇게 마우스 움직여서 가져가면 몇 포인트인지 나오죠.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5포인트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세부 조건 2번이에요. 여기 이런 식으로 모양 나오는 거죠. 약간 V자 모양. 이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 삽입 도구 가고요. 그 다음 영어로 써 있습니다. 가 써 있고 워드 아트 써 있죠. 이거 클릭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반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이걸 선택할게요. 이 안에 글자들 영문 대소문자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했다면 아직 크기 조절할 필요 없고요. 그냥 바깥쪽 이 점선 테두리 선택하세요. 그럼 글자 블록 설정한 것과 같은데요.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세 가지 지시가 워드아트에 있죠. 순서 상관없이 하면 되는데 현재 도형 서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맨 아래 변환이 있죠. 지정되어 있는 거는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선택. 바로 텍스트 효과 한 번 더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라는 게 있죠. 반사를 가지고요. 반사 변형해서 마우스 올리면 각각 어떤 반사인지 나오죠. 그래서 전체 반사 터치라는 거 찾아 클릭. 그 다음에 홈 탭 갈게요. 글꼴 설정 먼저 궁서로 바꿀게요. 이렇게 엔터키 눌러서 변환.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여기서 바꾸지 못하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 검정 또는 흰색이니까 여기도 검정으로 바꿔 놓을게요. 이제 크기 조절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역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크기에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판단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이나 워드아트 등에 이렇게 노란색 핸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모양 바뀌는데요. 노란색 핸들로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시험장에선 여러분이 판단하지만 강의에서는 제가 설명하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노란색 핸들 잡고 모양을 변형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비슷하죠? 출력 형태하고. 이제 다음으로 그림 삽입할게요. 그림 이제 별도로 새로 삽입하는 거죠. 삽입 도구에 그림 누르고 이 디바이스 눌러주세요. 파일 이름 로고 1 더블 클릭해 삽입. 배경을 이번에도 투명한 색으로 바꾸죠.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작업이 동일해요. 그림 서식에 색, 투명한 색 설정 클릭, 그 다음 배경 회색 클릭, 그 다음에 크기 조절, 그 다음에 마우스 이동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오른쪽 아래죠. 여기에다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1은 끝이 났네요. 파일 저장하고요. 축소판에서 슬라이드 2 클릭, 그 다음 위에 제목에다 목차라고 먼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2하고 슬라이드 6 있죠.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고요. 슬라이드 3, 4, 5에서만 아래 상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2에서는 이 테두리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할게요. 여기는 우선 ABCD 써있는 도형이 있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길게 글자 입력하는 상자 그리고 도형이 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그러면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어떤 도형을 찾아야 되냐? 모양을 찾아봤을 때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여기에 있죠. 갈매기형 수장. 이 화살표를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도형 좌우가 바뀌어야 되죠. 도형 서식에 정렬의 회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럼 모양이 이쪽 가려지지 않는데 모양이 같죠. 가려져 있는 데는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도형의 슬라이드 2에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처럼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는데요. 나중에 A 써있는 도형도 같이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할게요. 먼저 색깔만 바꾸도록 할까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옅은 색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이제 A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먼저 도형 목록, 도형 서식에서도 이렇게 열 수 있죠. 그러면 A 써있는 도형은 순서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제일 끝에 있죠. 이름, 순서도 지연이에요. 클릭,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A라고 입력하면 바로 도형 안에 글자가 써져요. 이제 옆에 텍스트 상자 만들 건데요.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바로 이렇게 보여요. 아니면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의 맨 앞에 가로로 쓸 수 있는 텍스트 상자 보여요. 어떤 거라든 같은 도형인데요. 시작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텍스트 상자 눌러주고 시작은 한 이 정도 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로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는데 크기는 아래쪽에 있는 도형과 비슷하게 너비 끝에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길게 내용을 입력해도 줄이 바뀌지 않겠죠. 이제 첫 번째 줄 내용을 입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전체 블록 설정 이렇게 해볼게요. 3개 같이 선택되었죠. 이 상태에서 같이 설정해 주면 돼요. 먼저 도형에 선 없음, 텍스트 상자는 원래 선이 없지만 그냥 같이 설정할게요. 괜찮아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지정하면 모두 윤곽선 없게 나타나죠.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엔 글꼴 지정, 굴림의 24포인트죠. 아까 사용했으니까 최근에 사용한 글꼴, 여기에서 굴림 찾아 선택할게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라고 했죠. 다른 속성 지정 안 하고요. 글자 색깔 흰색 검정이니까 여기서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 상자 조금 저는 왼쪽으로 더 가야 되겠죠. 조금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을게요.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 좌우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이동해도 되고요. 3개 도형을 이제 다시 선택할게요. 아래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동일하게 B, C, D 이걸 3개 복제해야 되겠죠. 컨트롤과 Shift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되는지 여러분 판단하고요. 저는 한 이 정도 떨어뜨려 놓을게요.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면 위하고 간격 비슷하게 되면 화살표가 위아래 간격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죠.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또 간격 이렇게 조절하면 위하고 동일하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간격이 나타나죠. 그러면 같은 간격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B, C, D 옆에 내용들 수정하세요. 모두 수정한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 보면요.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글자 있죠. 텍스트 상자가 아닌 텍스트에 링크, 하이퍼링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 하면 안 되고요. 이 안에 글자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퍼링크 메뉴 있죠? 클릭, 그 다음 현재 문서 선택, 슬라이드 6 선택, 확인. 이렇게 해주면 파란색의 밑줄 글자로 바뀌죠. 하이퍼링크 제대로 지정이 된 거예요. 이제 세부 조건에 2번 그림 삽입 있는데요. 위치는 어딘지 표시되어 있죠. 삽입에 그림 눌러주고 이 디바이스 클릭하세요. 이름 그림4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필요한 그림, 저희는 엽전 이 그림만 필요하죠. 그래서 자르기, 그림 서식에 자르기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그림에서 해서 자르기 해주면 돼요. 테두리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났죠. 위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한번, 아래쪽에서 모서리 잡고 또 한번 드래그 하면 자르기 한 번에 할 수 있죠. 여백 어느 정도 띄우든 상관없어요. 이 그림만 나타나게 해주면 돼요. 자르기 끝내는 건 바깥쪽 클릭하면 되고요. 마우스로 이제 이동시키고 크기 조절 필요한 경우엔 조절 여러분이 판단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2도 끝이 났어요.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3의 축소판 클릭. 이번에도 제목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 상자 슬라이드 3, 4, 5는 아래 상자 사용한다고 했죠. 슬라이드 3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세요. 글머리 기호만 왼쪽에 나타나 있죠. 여기에 영문 첫 번째 줄 내용 있죠.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 키 누르고 바로 탭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줄의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 키 누르고 다시 한번 내용 입력하는데요. 각각 단어들, 단어와 단어 사이 띄어쓰기 한 칸이죠. 그 상태로만 그대로 입력해서 저처럼 세 줄로 나오게 이렇게 입력하세요. 엔터 키 줄 끝에서 입력하면 안 돼요. 이 상태로 입력했다면 글머리 기호는 맨 위에 그리고 아래쪽에 2개 이렇게 보이겠죠. 제일 첫 번째 줄 블록 설정 해주세요. 여기는 바로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글꼴, 글자 크기랑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글머리 기호도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다른 작업하다 보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위쪽에 있는 도구로 작성하는 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세부 조건 위쪽에 괄호 1번에서 지정되어 있는 거 봐주세요. 글머리 기호가 2개 나타나 있고요. 문단 2개 지정이 되어 있죠. 먼저 이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나온 글머리 기호하고 문단 첫 번째 거 지정하면 돼요. 그러면 먼저 글머리 기호부터 수정할 건데요. 보기에서 눈금자 이거는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여기 작성할 때 편할 거예요. 먼저 글머리 기호는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글머리 기호 나타나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꺽쇠 이동해서 원하는 글머리 기호 찾아 선택. 그 다음 글꼴 설정해야 되죠. 홈 탭 갈게요. 먼저 글꼴은 도둠이니까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나중에 굴림, 궁서, 도둠 모두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그 다음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 따로 바꾸지 않고요. 단락에 보면 줄 간격 지정하는 게 있어요. 열어서 1.5줄로 바꾸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설정 끝이 났죠. 그런데 이 기호와 L자 첫 번째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 좀 있으면 좋겠죠. 이거는 아까 눈금자 저희가 보이게 한다고 했었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이 부분을 마우스로 오른쪽 가져가면 탁탁 이렇게 붙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1 정도로 가져다 놓으면 간격 어느 정도 떨어지죠. 이제 아래쪽에 두 개 문단 블럭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 또 동일하게 작성할 거죠. 글머리 기호 여기 나타났으니까 바로 여기서 눌러서 바꿔볼게요. 두 번째 지정할 거는 여기 있습니다. 클릭. 글자 크기랑 바꿔야 되죠. 다시 여기는 이번에 동일하게 바꾸죠. 먼저 도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안하고 단락에선 동일하게 줄간격 1.5줄로 바꾸죠. 여기도 간격 좀 떨어져야 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금자에서 아래쪽에 오각형을 우측으로 한 번만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글머리 기호 이 두 개가 L 이 글자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게 맞추고 싶다면 오각형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있죠? 이걸 잡고서 살짝 이렇게 이동시키면 출력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여백 필요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작게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각 줄의 끝에가 동일한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현재 동일하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죠. 이 상태에서 위치만 조금 위로 이동시켜 놓을게요. 그래야지 아래쪽에 한글 입력할 수 있겠죠. 이제 아래쪽에 한글 상자는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걸 복제할 거예요. 그런데 복제하기 전에 도형 서식에 봐주세요. 세 번째 있는 도구 있죠? 크기 및 속성 눌러주고 텍스트 상자 눌러주세요. 자동 맞춤 안함 이걸로 꼭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래야지 나중에 한글 상자에서 크기를 조절할 때 글자 크기가 저희가 지정한 크기에서 다른 크기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할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전체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마지막 글자인 Y에서 한 칸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상태로 한글을 입력하게 되면요. 리을만 입력해도 이렇게 문단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마지막 단어 빼고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한글 글자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뒤쪽에 지우지 않은 영문 단어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세요. 이러면 문단 합쳐지지 않죠. 이제 아래쪽에 내용 입력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 블록 설정해 주고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세 줄의 내용 있죠? 입력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입력할 때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냥 단어와 단어 사이 띄어쓰기해서 내용 이렇게 세 줄로 입력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줄 끝에 단어들 맞춰야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너비를 조절하면요. 한글은 영문과 다르게 단어 단위로 변경되지 않고 한 글자씩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글자 맞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문처럼 단어 단위로 줄바꿈하게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편한데요. 홈에 단락 오른쪽에 이 작은 아이콘 있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한글 입력체계 이 탭 클릭하고 한글 단어 잘림어용 체크 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이제 마우스로 너비 조절하면 영문과 동일하게 단어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서 각 줄의 끝을 맞추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측에 동영상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의 오른쪽 끝에 가면 비디오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클릭, 픽처 폴더에 동영상 하나 있죠? 바로 더블 클릭해 삽입. 그 다음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글자들하고 비교해서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하고요. 저는 조금만 크기 작게 바꿨어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선 판단해서 해야 돼요. 이제 재생 탭 여기에서 설정 꼭 해줘야 되죠. 마우스 클릭 시 이 목록을 열고 자동 실행으로 변경, 옆에 반복 재생 체크 두 개를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슬라이드 4 축소판 클릭한 다음에 다시 또 제목에 클릭해 입력을 해주세요. 역시 이번에도 슬라이드 3처럼 아래 상자 사용하는데요. 슬라이드 4에서는 표 삽입 이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열과 행 개수 세어봐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1번 써있는 거는 위쪽에 상단 도형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좌측 도형 두 개죠. 그래서 그거 빼고 표에 몇 줄 몇 칸인지 세어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열 개수는 3, 행 개수 4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설정할 건 테마 스타일이에요. 시험에서 테마 스타일 지정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스타일 지정이 나온다면 항상 글꼴 변경하기 전에 스타일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표 스타일은 테이블 디자인 여기에 있는데요. 먼저 목록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테마 스타일 1 강조 5조 이름을 정확한 거 찾아 선택. 그 다음에 여기에 머리끄랭 줄무늬행이 표 스타일 옵션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각 셀의 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 체크 해제 이렇게 설정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용 입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 도형 만들 공간, 왼쪽에도 도형 만들 공간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내용 입력하면서 셀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너비 조절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각각 내용을 입력하는데 아직 글꼴 설정 안 했죠? 글꼴 설정을 해놔야지 각 셀마다 각 줄의 끝에 글자 맞출 수 있겠죠? 그럼 홈 탭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이죠. 먼저 선택,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여기 검정을 클릭해 지정하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요. 위아래 수직 정렬도 여기서 해야 돼요. 텍스트 맞춤이라는 거 열어서 중간 눌러주세요.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하고요. 전체 크기 조절하고 셀 너비도 조절해 출력과 동일하게 줄 내용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각 행의 줄이 저는 달라져 버렸죠. 이렇게 높이가 다르게 보이는데요.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는 상태에서 레이아웃 도구 가주세요. 여기에 행 높이를 같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모든 셀의 행 높이가 같게 바뀌어요. 표의 위치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공간 어느 정도 띄워야 되는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표의 각 셀 너비에 맞춰서 위쪽에 도형을 만들 거예요. 도형은 2개씩 겹쳐져 있죠. 뒤쪽에 도형부터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볼게요. 삽입해서 찾아볼게요. 먼저 도형의 목록 열고요. 사각형 그룹의 세 번째 있는 거 하면 되겠죠. 잘린 한쪽 모서리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고 크기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4에 색깔과 윤곽선 지정할 건데요. 슬라이드 4에는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없죠. 그래서 윤곽선 그대로 놔두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아무거나 다른 거 하나 선택을 할게요. 이제 앞쪽에 도형을 만들게요. 업체에 써있는 도형인데요. 그 도형은 다시 도형 목록 보면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가운데 있어요. 사다리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앞쪽의 도형은 뒤쪽과 다른 색깔이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에서 아무 색이나 하나 선택을 해서 지정하세요. 글자는 지금 입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먼저 2개 도형 같이 선택할게요. 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선택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글꼴 설정해도 돼요. 먼저 홈탭에서 표처럼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색 지정, 가운데 맞춤 되어 있으니까 바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왼쪽에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에 왼손에 컨트롤 쉬프트 키 놔주고요. 마우스로 오른쪽에 테두리 잡고 쭉 드래그해서 셀 너비만큼 키워 놓으세요. 다시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또 한번 드래그, 왼쪽에 이렇게 맞춰 놓고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는 놔주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슬라이드 너비만큼 이렇게 또 키워 놓으세요. 여기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 Alt 키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앞쪽의 도형에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커머스하고 택배 같은 도형이고요. 같은 너비로 두 행만큼 만들어지죠. 그리고 글꼴은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위쪽에 있는 거 글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복제해서 그걸 사용하는데요. 그게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번엔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 오른쪽 상단만 모서리 둥근 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찾아보면 오른쪽에서 세 번째 사각형 그룹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색상을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형 아래쪽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도형 서식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먼저 설정할게요. 선형 상태에서 방향 눌러주고 선형 아래쪽 눌러주세요. 그래서 출력과 동일하게 위쪽 진한색, 아래쪽 옅은색 이렇게 나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나온다면 색상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라데이션 중지점에 제일 왼쪽 거 클릭해 선택, 색 아래쪽에 있죠. 여기에서 진한색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지점 선택해서 색 다시 눌러서 여기는 흰색 지정을 하면
선형 아래쪽 상태에선 위쪽에 진한 색, 아래쪽에 옅은 색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형 여기에서 복제한 게 아니고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꼴 설정도 다시 해야 되죠. 여기 눌러서 굴림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이렇게 지정하고요. 여기는 커서 깜빡이니까 그냥 이커먼스 입력을 먼저 해볼게요. 이제 이거를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위쪽에 선 맞추고요. 아래쪽도 맞춰. 그러면 이 안에 글자 수정하세요. 그러면 내용 입력 다 했죠?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5 여기 클릭한 다음에 다시 또 제목을 먼저 입력하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혼합을 눌러주세요. 계열은 1, 2, 3 이렇게 나오는데요. 계열 3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예 선택하지 말고요. 슬라이드 5에 세부 조건 지시 봐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괄호 2번 차트에 대한 지시 봐주세요. 그러면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응되어 있죠. 그래서 계열 1은 항상 묶은 세로막 대응이고요. 계열 2에 해당하는 것은 세부 조건의 중간쯤에 데이터 서식이라고 지정된 게 있어요. 모바일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을 선택, 바로 옆에 보조축 지정까지 미리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를게요. 아직 어떤 계열인지는 입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제가 화면 좀 잘 보이게 키워놨는데요. 계열 3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혼동되지 않게 D열에서 열머리 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계열 1과 계열 2 여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출력 형태의 표 내용 있죠, 차트 아래쪽에 보이는 거, 그거를 행과 열을 바꿔서 입력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B1 여기에는 PC, 그 다음 C1 여기에는 모바일 그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A의 항목 여기는 1, 2, 3, 4 써 있는데요. 차트에 가로축 글자 있죠. 2020년에서 2024년 총 5개죠. 저희는 4개만 나오는데요. A6까지 여기까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마지막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그냥 무시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나중에 이 파란색이 6행까지 확장될 거예요. 그러면 B열 데이터, PC의 계열 데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의 데이터들 출력 형태에 보이는 표어의 행과 열이 바뀌어 입력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B열과 C열의 데이터들 내용을 출력 형태에 있는 숫자들 소수점 아래까지 그대로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어요. 소수점 2자리까지 다 보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작업할 게 없다면 바로 닫아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행과 열을 그대로 입력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목 1 여기에 PC, 항목 2 여기에 모바일이라고 입력하고 B에서 F열까지 여기를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하고요. 데이터들 여기에 숫자 그대로 입력을 했다면 행열이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아래쪽에 차트 현재 보이는 게 출력과 동일한 상태인데 이게 다르게 엉뚱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위쪽에 행열 전환이 있어요. 이 도구는 이 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만 작업할 수 있는데요. 행열 전환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다시 한번 누르면 또 모양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출력 형태하고 행열 바꿔서 입력했기 때문에 행열 전환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닫을게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 눌러서 다시 그 창 불러올 수 있는데요.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데이터 선택 눌러서 들어가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키우고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현재 차트 영역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슬라이드 5에 괄호 2번 써 있는 거 있죠. 묶은 세로막 대형까지 했고요. 그 옆에 글꼴 지정되어 있고 외곽선 지정이 있죠. 먼저 글꼴 설정부터 할까요? 홈 탭 가볼게요. 여기에선 글꼴을 도둠으로 먼저 바꾸세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바꿔주고요. 글자 색깔 회색이네요. 검정으로 바꿀게요. 클릭해 지정. 그 다음 외곽선이죠. 외곽선은 서식 도구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선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만 지정해주면 테두리 나타나요. 이제 조건 아래로 내려가서 세부 조건 순서대로 할게요. 차트 제목이 나와 있고요.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있는데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먼저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안에 글자 블럭 설정, 그 다음에 이 안에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이 있죠. 그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했다면 이 점선 테두리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글꼴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설정할 수 있는데 서식 도구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 선 색깔 흰색 지정, 도형 윤곽선 검정색만 지정하면 테두리 나타나죠. 다음 도형 효과,
여기에선 그림자라는 게 있는데요. 마우스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동하면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오프셋 오른쪽 찾아 클릭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차트 영역인데요. 다시 제목의 바깥쪽에 마우스 올렸을 때 차트 영역 나타나는 곳 클릭하세요. 이 상태에서 채우기 노랑이 있습니다.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 지정, 그 다음 마우스 이렇게 이동해서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여기를 클릭, 여기는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흰색 지정하세요. 그 다음 데이터 서식 지시가 있는데 이거는 먼저 이렇게 나타나게 했고 보조축 지정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식 동그라미 모양 있죠? 이 모양을 출력과 비교해 보세요.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죠? 그래서 이 중에 표식 아무거나 하나 클릭, 오른쪽에 표식이라는 메뉴 나타나게 바로 보이죠? 표식 눌러주고 바로 표식 옵션 여세요. 기본 제공 선택, 형식과 크기 바꿀 수 있죠? 형식에선 같은 모양 선택, 크기는 지시 없지만 그냥 10으로 바꿔 놓으세요. 다음으로 값 표시 나와 있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 위쪽에 나타나죠? 32.29인데요. 막대 그래프 여기 가져가면 값이 32.29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기를 선택해 지정하면 돼요. 막대 그래프 먼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모두 나타나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막대 그래프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 이것만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선택되어 있는 이 막대 그래프 위쪽에만 32.29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표 모양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바꾸는 것 아직 안 했는데요.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더하기 표시 차트 요소 도구가 있어요. 클릭해서 범례 아래쪽에 PC 모바일 써 있는 거 있죠? 이거 필요 없으니까 범례는 체크 해제, 그리고 아래쪽에 표가 나타나야 되죠? 데이터 테이블 여기를 체크, 그 다음에 눈금선 마우스로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기에서 눈금선 체크 해제해도 동일하게 삭제돼요. 그 다음에 도형 삽입하기 전에 차트에 대한 모양 출력 형태 보고 마저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림 영역 위쪽에는 선이 없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엔 선이 보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왼쪽 세로축의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오른쪽도 동일하게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아래쪽 표 글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이렇게 하면 위쪽만 빼고 선이 나타났죠. 왼쪽에 숫자 확인할게요. 소수점 아까 저희 다 .00까지 다 입력했죠. 소수점 두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이지 않죠. 세로축 숫자 이렇게 선택하면 오른쪽에 이 단위 바꿀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죠. 이런 경우엔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좀 더 빠르게 찾는 방법, 차트 바깥쪽 여기 흰색 부분 클릭, 다시 한번 이 숫자 여기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축 옵션에서요 경계로 최소값 최대값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단위 보조는 상관하지 말고 여기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점만 빼고 먼저 확인해 볼게요. 최소값 27, 그리고 1 단위씩 바뀌고 최대값 35. 그러면 최소 최대 기본 이거는 바꿀 필요 없죠. 그러면 소수점 아래로 보이게 해야 돼요. 맨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 있어요. 여기에서 범주 일반이 아니고요. 숫자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 소수 자릿수를 2로 바꾸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모두 00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제 오른쪽에 세로축 글자 확인하세요. 보조축에 대한 건데요. 소수점 00 이렇게 나타나는 건 동일한데요. 단위가 바뀌고 있죠. 10씩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숫자 바로 클릭하면 역시 여기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기본 단위 이거부터 바꿀게요. 10으로 바꾸고 엔터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최대값 자동으로 50으로 바뀌고요. 소수점 나타내는 거 동일하게 하면 되죠. 범주 일반이 아닌 숫자로 바꾸고 소수자릿수 2개 나타나도록 이 입력 엔터키. 그러면 여기 동일하게 다 바뀌었죠.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눈금 만약에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위쪽에 눈금이라는 거 있어요. 클릭해 열고요. 바깥쪽 이거를 없음으로 했다가 다시 바깥쪽 하면 눈금 여기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 너비 봐주세요. 아래 숫자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는 조금 커지는 게 출력과 맞겠죠. 이거는 아주 간단하니까 그냥 바꾸세요. 막대 그래프 한번 클릭하면 모두 선택되었죠. 옆에 간격 너비 나와요. 219로 되어 있는 걸 150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눌러주면 이 막대 그래프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 너비가 커져요. 그래서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막대 그래프 너비가 커진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 세부 조건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1번 표시된 이 위치에 나타나면 되죠. 그러면 도형의 목록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모양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순서도에 모양이 있고요. 별 및 현수막에도 모양이 있는데 펄럭이는 이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정확히 잘 찾아야 돼요. 이번엔 순서도에 있는 거예요. 순서도 천공 테이프 선택, 그 다음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제가 여기 글꼴 설정 안 했나 보네요. 선택해서 먼저 바꾸고 아래 도형할게요. 홈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궁서로 바꿔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색 검정이니까 그건 바꾸지 않고요. 아래 도형 다시 선택하세요. 도형 서식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색깔, 도형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 위쪽에 여러가지 보이죠? 이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이걸 클릭해 지정하세요. 그 다음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엔 글꼴 지정되어 있죠? 굴림으로 바꾸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으로 꼭 클릭해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럼 글자색 흰색이에요. 단락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되어 있죠? 가운데 맞춤해주고요. 텍스트 맞춤도 눌러서 표에서처럼 여기도 중간으로 선택을 꼭 해줘야 합니다. 이제 단위, 조언, 내용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했다면 이제 위에 글자 비교하고 좌우 그리고 아래쪽에 비교해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모두 끝났죠? 파일 저장 또 한번 해주고요. 이제 슬라이드 축소판에 6번 클릭, 그 다음 또 제목을 먼저 입력하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2에서처럼 슬라이드 6도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점선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세요. 그러면 이제 도형들 만들어야 되는데요. 세부 조건엔 1번, 2번으로 왼쪽 도형, 오른쪽 도형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아트 디자인으로 두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출력 그림을 보면요. 1번 써있는 곳 왼쪽 도형에 흰선 식품 배송에서 새벽 배송까지 써있는 것 일반 도형과 좀 다르죠. 이게 첫 번째 스마트 아트 디자인 3차원 벽돌 지정하는 거고요. 드론에서 배달 로봇까지 지정되어 있는 것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번째 나타나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에요. 여기는 3차원 만화라는 거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작성하면 되는데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먼저 만들든 도형을 만들든 상관없고요. 오른쪽 도형을 먼저 만들든 왼쪽 도형을 먼저 만들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만들 때요. 최대한 만들어지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는 먼저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크기 위치 맞춰놓고 글꼴 설정, 그룹화 이런 것까지 나중에 하세요.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모두 다 있어야지 감점은 최소화돼요. 그래서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 건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도형이고 테두리 그리고 색깔만 조금 다르죠. 도형 목록 열어보세요. 사각형의 세 번째에 있는 것 이름 잘린 한쪽 모서리 이걸 선택 마우스로 출력 형태 보고 어느 정도 크기인지 대충 알 수 있죠. 이렇게 한번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은 제가 필요한 경우에 얘기한다고 했어요. 시험장에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지만 현재 연습하니까 어떤 식으로 조절이 필요하다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선 먼저 색깔을 옅은 색 중에 하나 지정할게요. 여기는 도형에 모두 테두리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 테두리 있으니까 바꾸지 않을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또는 컨트롤 키만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하나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회색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색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왼쪽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지정하세요. 테두리도 다르죠.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세요. 너무 얇은 선으로 보이고 있죠.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 큰 거 1과 2분의 1이나 2와 4분의 1 중에 하나 선택해 지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좌우 회전돼야 되죠. 도형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요. 왼쪽에 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비스의 변화 이거부터 만들 건데요. 이전 강의들에서는 제가 도형 다 만들어 놓고 이 도형 어떤 도형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번엔 그냥 직접 따라서 만드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비스의 변화 이 도형, 도형 서식, 도형 선택되어 있다면 나타나는데 이 도구의 도형 삽입 여기에 도형을 삽입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형,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죠. 육각형 도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히 드래그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우선은 글자까지만 입력하고요. 글꼴 설정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든 도형을 같이 할 거예요. 그게 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대충 크기만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왼쪽에 스마트 아트 첫 번째 있으니까 그거 바꾸도록 할게요. 메뉴는 삽입 도구에서 스마트 아트라고 영어로 써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래서 위에서 쭉 찾아보면 되는데 바로 위쪽에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세로 상자 목록형 선택. 모양이 출력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입체적으로 모양이 바뀌기 전 그 도형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3개 나와 있죠.
그러면 각각 클릭해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만약에 3개 이상 필요한 경우에 여기 꺽쇠 있죠? 이거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추가 나타나고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삭제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다시 눌러서 닫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필요 없고 2개만 필요하다면 필요 없는 거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크기는 우선 대충 이렇게만 맞춰 놓을게요. 이제 여기에 대한 설정 3차원 벽돌이라는 것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먼저 꼭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차원의 벽돌이라는 것 여기죠?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색깔이 이 상태라면 회색으로 바꿨을 때 동일한 색상으로 보이겠죠? 저희가 받은 시험지에서는 색깔이 각각 다르게 보이고 있죠. 회색이지만 그래서 색변경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 색깔 각각 다른 거 여러가지 있죠? 이 중에 하나 클릭해 변경을 해 놓으세요. 나중에 도형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한 번에 글꼴 지정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아트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는 여기 하나, 나중에 만드는 스마트 하나 각각 선택해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거 선택 안 되고 바깥쪽 도형만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 지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굴림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글자 색 여기는 검정으로 보여야 되죠. 검정색 클릭해 변경하세요. 크기 위치는 대충 맞춰 놓으세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물류, 아래쪽에 IT 기술 써 있는 것과 동일한 도형이죠. 그러면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도형 목록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모양을 찾아보면요. 순서도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쪽에 있습니다. 저장 데이터란 이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 만들어 보세요. 모양이 물류에 대한 도형이네요. 그러면 내용은 먼저 입력해 놓고요. 대충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색깔 나중에 설정할 거예요. 글꼴처럼. 아래쪽에 더하기 표시 있는데요. 이거 그냥 컨트롤 키 누르고 복제하면 이렇게 이동시켜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도형 서식으로 가서 회전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 다음 더하기 한 다음에 위치 맞춰 놓으면 되겠죠. 더하기 모양 다시 도형 목록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찾아보면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 십자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크기 위치 맞춰 놓고 아래 물류 여기도 IT 기술 써야 되죠. IT 쓰고 그냥 엔터키 기술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돼요. 이제 이 두 개 도형 크기 위치 대충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는 도형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 아트 두 번째 있죠. 왼쪽에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아래쪽 별 및 현수막 그룹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양 잘 보고 찾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에 있는 것 리본 아래로 기울어짐 이걸 찾아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이 두 개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 위치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조절 좀 필요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스마트 아트 만들게요. 다시 삽입에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 쭉 찾아보면 되는데요. 관계형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모양인데요. 이름은 선형, 벤형이죠. 이걸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4개 중에 하나 필요 없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각각 클릭해서 내용 입력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엔터키 없이 입력했는데요. 이거를 크기 이렇게 조절해 맞춰 보세요. 아직 글꼴 수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먼저 스타일 지정부터 하도록 할게요. 다시 스마트 아트 디자인 도구로 가주세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선 이번엔 3차원의 만화죠. 세 번째 거예요. 이거 선택. 그 다음에 색 변경. 여기는 따로 지시가 없고 같은 색으로 보이고 있죠. 같은 회색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놓을게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글꼴 이번에도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꾸세요. 글자 색깔 검정이고요. 그럼 이제 글꼴 바꾸니까 출력과 동일하게 글자 보이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왼쪽에 대한 건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오른쪽에 위에 거부터 하도록 할게요. 감성적 측면 써 있는 도형 만들게요. 그러면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엔 블록 화살표 그룹에서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있어요.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마우스로 클릭해 마우스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대충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두 개 도형 여기는 같은 도형이고 회전이 되었죠. 어느 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지는 도형 모양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기본 도형 그룹의 첫 번째에 있는 평행 사변형 이걸 클릭해 마우스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이동하고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두 줄로 입력하면 돼요. 긍정 이미지 엔터키 눌러서 전달 그렇게 입력을 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왼쪽으로 수평되게 복제하려면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같이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 필요하다고 했어요. 먼저 회전을 좌우 대칭할게요. 안에 글자 수정하고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 이거는 도형 목록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 도형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블록 화살표의 도형을 변형을 시킨 거예요. 여기 그룹에 있는 거는 노란색 핸들이 많아서 모양 변화가 많이 되는 도형들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그런 모양을 찾아보면 네모 상자 왼쪽 오른쪽 화살표 제일 밑에 있죠.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있는 것, 이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고 크기는 대충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노란색 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각각 움직일 때마다 모양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과 최대한 비슷한 모양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로 만들어 보세요. 이제 그 아래쪽에 높아진 단축 써 있는데요. 그 뒤에 가려진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서비스 요구 수준 써 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찾으면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있습니다. 배지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 다음 글자 입력하고 위치를 맞출 수 있다면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도형도 만들게요. 도형 목록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도형, 기본 도형이 있는데요. 위쪽에 7, 8 써 있는 것, 이건 칠각형, 팔각형 이런 숫자인데요. 각을 세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 팔각형 도형이죠.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위쪽에 도형 만들게요. 높아짐 이거부터 만들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화살표 찾아보면 이 경우에는 위쪽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화살표 위쪽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글자 한 줄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 핸들 이걸 조금 이렇게 키워줘야 할 거예요. 옆에 같은 도형에 상하 대칭으로 회전하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상하 대칭으로 회전하면 도형 안에 글자도 똑같이 뒤집혀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 블록 화살표의 네 번째 아래쪽 화살표 있죠? 이걸 클릭, 그리고 새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 크기 위치 맞춰놓고 노란색 핸들로 조절, 그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언제 어디서나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에도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에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있죠? 두 번째 줄에 오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안에 내용 두 줄로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은 움직여서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옆에 고객 요구 써 있는 도형,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블록 화살표 그룹에 있죠? 두 번째 줄 갈매기형 수장, 화살표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왼쪽의 도형에서 노란색 핸들로 이거 맞춰 놨다면 오른쪽 도형 여기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도 노란색 핸들 잡고서 모양을 적절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도형, 이 도형은 도형 목록 열어서 봤을 때 별 및 현수막 여기에서 찾는 건 맞죠? 그런데 어떤 모양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8, 10, 12, 16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꼭지점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맨 앞쪽에 있는 거 찾아볼게요. 폭발 8포인트, 이걸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출력과 비슷한 모양이 되겠죠? 이게 맞는 도형이에요. 이 도형에다 먼저 입력하고요. 크기 위치 맞춰놓고 이렇게 회전까지 해놓으세요. 그러면 도형 만드는 건 여기 선 빼고는 모두 했죠? 먼저 글꼴 설정부터 다시 할게요. 전체 블록 설정 이렇게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홈탭에 글꼴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색 클릭해 지정. 그 다음에 도형 중에 흰색 글꼴 하나 있죠? 고객 선호도 조사, 이것만 선택해서 여기는 글꼴을 흰색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각각 도형들 색깔 바꿔야 되죠? 이거는 각자 지정해야 돼요.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각각 도형 선택해서 지정 색깔, 시험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 지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각각 도형의 색깔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지정해주면 돼요. 한번 바꿔보세요. 색상을 모두 수정했다면 이제 세부 조건에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효과 이게 남았죠? 먼저 왼쪽에 모든 도형 블록 설정하세요. 스마트 하트 도구까지 모두 선택.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그룹화에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모든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룹화한 상태에서도 각각 크기 조절이나 글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애니메이션 도구 가주세요.
여기에선 나누기 먼저 선택하고요. 괄호 안에 건 효과 옵션이에요. 효과 옵션 열고 가로 바깥쪽으로 선택.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고 1번 이렇게 나타나죠.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이번엔 바운드라는 거 선택. 따로 효과는 없어요. 그러면 모양 나타나고 이제 왼쪽 1번 오른쪽 2번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모두 끝이 났어요. 파일 저장하고요. 시험장에선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까지 최종 검토해 주세요. 검토가 끝났다면 최종 파일 저장도 잊지 말고요.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고요. 그 다음에 퇴실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하면 시험 끝이 납니다.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